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경제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주의 위클리 이주일입니다. 경제신문을 통해 한 주간의 한국과 글로벌 경제 산업, 기업 동향, 주식 보는 법, 애널리스트 리포트, 금융 관련 등 돈의 흐름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물지수 274.75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2075에서 2124, 48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고, 그리고 환율은 5원 정도 올랐고, 삼성전자가 1800원, 42,3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좀 특이점은 지금 선물과 현물에서 외국인이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RSI가 64까지 올라간 거 보니까 지금 상당히 지금 뭐 빠르게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가파르게. 자, 먼저 1월 14일자 기사 한번 중에서 나온 기사 중에서 이제 SK이노베이션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배터리 사업에 11조 원 투자하는 SK이노베이션 주가 반등을 할 수 있을까? 제 이 기사를 본 거는 일단은 뭐 기업 스토리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SK이노베이션은 정유회사거든요. 근데 최근에 화학 쪽 사업으로 그쪽 사업을 좀 확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배터리 생산, 요거까지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 기업 스토리 한번 추적해 보는 거 괜찮습니다. 한번 볼만 하니까 이거 관심 갖고 한번 쭉 지켜볼 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일자 기사 CJ헬로 인수 막은 건 아쉬워 대기업 M&A 족쇄 확 풀겠다. 요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통 우리나라 그 경제 관료분들 중에서 그 좀 키포인트 되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하는 인터뷰나 발언은 나오게 되면은 한 번쯤 체크해 가시는 게 이제 우리나라 뭐 경제 흐름이나 그 동향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 키포인트 되시는 분들 뭐 몇 명 계신데 그분들 뭐 예를 들면은 기재부 장관님, 한국은행 총재님, 공정거래위원장님, 금융위원장님,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장님, 그리고 산자부 장관님, 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공정위원장님이 신년 인터뷰 하셨는데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CJ헬로 인수 막은 건 아쉬워. 대기업 M&A 족쇄 확 풀겠다. 신년 인터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이 신년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은 더 이상 대기업 M&A 대에 과거처럼 문어발식 확장이나 좋은 글씨를 새기지 않으려 한다. 공정위는 과거와 같은 정태적인 기준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기준을 마련해 성공적인 M&A 사례가 나오도록 하겠다. 요게 그 2016년도에 SK텔레콤하고 CJ헬로비전하고 그 M&A 들어갈 뻔했다가 좀 빠그러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쉬움? 왜냐면은 지금 통신과 방송이 M&A가 되고 있고 미국 같은 데서 지금 그런 부분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못 쫓아갔으니까 좀 아쉽다. 그리고 얘기한 것 중에서 이제 오너 경영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에 대해서 이제 뭐 이중적인 잣대 뭐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오너 경영은 나쁘고 전문 경영인 체제가 옳은 거다. 이런 걸로 판단은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사로 좀 볼 수 있는 거는 앞으로는 지금 M&A 대기업 M&A에 대해서 좀 우호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럼 현재 대기업이 M&A 할 만한 기업들은 무엇이 있을까? 그런 거를 한번 찾아보셔갖고 뭐 좀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 이거는 이제 우리은행이 이번에 우리 금융 지주사로 다시 한번 출범을 하게 됐거든요. 거기서 이제 나온 자료인데 우리나라 4대, 5대 은행이죠. 농협까지 해갖고 4대 은행, 5대 은행의 그 총 자산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얼마 나오는지 그래서 ROA라고 하는 건 총 자산 수익률입니다. 자기 자산 대비해서 얼마나 이익을 냈는지 그러니까 보통 밸런스 시트 자산
부채, 자본, 인컴 시트, 이게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 은행 재무 상태표를 보시면은 이 부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채라는 항목이 뭐냐? 요거는 이제 보통 우리 예금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금이 은행 재무상태표에서는 요게 부채로 잡힙니다. 그래갖고 자기 은행들의 자본하고 그 은행들의 예금, 그거를 총 두 개 합쳐서 총 자산입니다. 그래서 총 자산 대비 매출하고 이제 매출에서 뭐 빠지고 뭐 원가 빠지고 해서 영업이익이 나오고 영업이익에서 뭐 법인세 내고 세금 내고 뭐 이자 비용 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은 게 순이익인데 거기서 총 자산 대비 자기의 순이익이 얼마가 나오느냐 그거를 이제 ROA라고 하거든요. ROA가 중요한 게 이제 은행 재무제표는 일반 제조업 재무제표하고 다른 게 그 부채라는 항목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채를 많이 땡기는 게 은행 금융 쪽에서는 금융회사 쪽에서는 그게 바로 그 회사의 능력이고 그 회사의 경쟁력이거든요. 그래서 총 자산 대비해서 얼마나 수익이 났느냐. 여기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숫자 개념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게 ROA를 보통 0.5 정도 가지면은 5 이상을 가지면은 좀 괜찮은 기업이다. 그리고 지금 미국 상업은행 같은 경우는 1.0까지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0.8 KBC나 투톱이 지금 0.81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0.5 정도 이상 나오게 되면은 그 회사 좀 투자를 하시는 게 괜찮습니다. 은행 비중이 상당히 높죠. 이런 회사들은 거의 이제 이자 비용에 따라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무역 흑자 5년 내 최저 식어가는 3개의 공장. 중국이 이제 작년도 수출입이 나왔는데 여기서 뭐 지금 키포인트를 볼 거는 대미 흑자 부분입니다. 대미 흑자 3,200억 달러 나왔거든요. 이번에 그 무역 타격을 미중 무역 협상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숫자가 앞으로 이제 뭐 유지가 될지 꺾일지 아니면은 상승이 될지 요거 보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1월 16일자 이재용 회장님 저희 공장 방문을 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언제든 가겠습니다. 이번에 그 경제인 모임을 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재계 총수님들이 가셨는데 여기서 이제 그 대화록이 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좀 상당히 좀 중요하고 한번 주목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재용 부회장님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반도체 경기가 안 좋다는데 어떠한가요? 이 부회장님은 좋지는 않지만 이제 진짜 실력이 나올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우리는 반도체 비메모리 쪽으로 진출은 어떠한가요? 이 부회장님은 결국 집중과 선택의 문제입니다. 옆에서 있던 최태원 SK 회장님, 삼성이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아이고 이런 영업 비밀 말해버렸네. 그리고 최 회장님, 요게 포인트입니다. 반도체 시장 자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가격이 내려가서 생기는 현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고 있고 가격이 좋았던 시절이 이제 조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하이닉스, SK 최태원 회장님의 지금 이 내용이 지금 포인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반도체 시장 우려감이 있는데 현재 반도체 시장이 안 좋은 거라고 지금 그 이재용 회장님과 최 회장님께서는 반도체 시장이 안 좋은 건 아니다. 반도체 시장은 좋은데 단지 가격이 내렸을 뿐이다. 이것이 지금 재고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요게 보시면은 이제 뭐 미래는 알 수 없는 거지만 그 반도체 시장에 대한 지금 우리나라 오너님들의 지금 생각이십니다. 반도체 매출이 꺾일지 영업이익 부분에서 과연 얼마나 치고 올라올지 반도체 판매량이 유지되면서 영업이익이 꺾이면은 다시 그 반도체 단가만 오르면은 다시 작년과 같은 반도체 호황이 올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닐까. 일단 이분들은 지금 가격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아니고 가격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 부분만 해결된다면은 반도체는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사료되어 옵니다. 디트로이트. 이 기사는 그냥 뭐 현대차 MS만 보겠습니다. 현대차 MS가 08년도 미국 시장 MS 추이입니다. 시장 점유율 08년도 3.0%, 09년도 4.2%, 11년도 5.1%, 18년도 3.9%입니다. 09년 4.2에서 11년도 5.1 갈 때 현대차 주가가 25만원까지 갔다가 최근 3.9% 반토막 났습니다. 드라기 총장님, 그 ECB 총재님이시거든요. 이분 말씀하신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드라기 대규모 돈 푸는 부양책 필요, 유럽도 통화정책 손해. 지금 유럽은행 쪽에서 유럽 경기 때문에 요새 뭐 글로벌 경기가 조금 약간 의심을 좀 받고 있죠. 그래서 여기 유럽 쪽에서도 반응 하나 나왔습니다. 몇 달 전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부진한 경제 지표가 나오고 있다. 안주할 여지가 없다. 통화 정책상 상당한 부양책이 여전히 필요하다. 지금 EU 쪽에서는 기준금리 0%, 예금금리 마이너스 4%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지금 침체는 아니고 둔화기다 라고 얘기하시고 있어서 통화정책상 유럽 쪽에서도 이제 긴축 완화 쪽으로 설회하고 있는 거 아닐지 한번 보고 있습니다. 지주사 호재, 중국 반도체 부진 하이닉스 겹경사. 요거 하이닉스, SK텔레콤이 하이닉스 지분 매입을 해야 될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반도체가 이번에 나온다고는 하는데 뭐 만만치 않나 봐요. 앞으로 반도체 추세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1월 18일 수소경제 시동. 문재인 대통령님 2030년까지 세계 1위를 하겠다. 이번에 그 기사 중에서 하나가 좀 재밌는 기사가 하나 좀 나왔었거든요. 이 기사는 뭐 띄우진 않았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에 비서실장님 교체하시면서 비서실장님하고 대화 나눈 것 중에서 그 말씀이 하나 있으셨어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우리 정권 아래서는 두세 가지 정도 산업 정책에 대해서는 이런 거는 우리가 했다는 거를 남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비서실장님도 경제계 인사들과 많이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두세 개 정도라고 하는 거 이제 뭔가 산업정책에 대해서 문재인표 산업정책을 하나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표적인 게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그래서 그 시동으로 해갖고 수소경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수소차와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 1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43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거고, 수소차 180만 대, 수소 충전소 660곳. 그래갖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 가서 이제 수소차 로드맵 발표를 하신 내용입니다. 뭐 수소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번 밀어보는 거고, 그리고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중에서 그래도 우리나라 쪽에서 경쟁력 있는 거는 수소경제고, 수소경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데이터나 인공지능에서는 많이 좀 글로벌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2월 달 현대차에서도 수소경제 부분에 대해서 정의선 부회장님이 말씀하셨었거든요. 2030년까지 연간 50만 대의 수소차를 생산할 것이고 그 동안에 7.6조를 투자하겠다.
이거는 뭐 진짜 잘 돼야죠. 수소차가 우리나라가 진짜 글로벌 1위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향후 문재인 정권이 뭐 평가를 받고 예전에 DJ 대통령님께서 한국 IT를 많이 지원을 하셔갖고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평가 받으신 것처럼 이것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대모비스 KT 5G 동맹 자율주행 시대 이끈다. 둘이 합작한답니다. 뭐 별 내용 아니고. G2 협상 앞두고 문우신 대중관계 철폐 제안. 그 문우신 재무장관님께서 그 발언을 하나 하셨습니다. 이 발언 때문에 그 미국 다우하고 S&P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대중관세 일부 혹은 전부 해제할 수 있다. 상당히 강한 발언이시죠. 아직 뭐 협상도 안 하셨는데 협상의 전략이신지 아니면 진짜 생각이 있으신 건지. 사면 초과 화웨이, 미일 이어 독일도 외면. 예, 화웨이가 이제 5G 장비 설치하는데 세계 1위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한테서도 이제 화웨이가 이제 중국 업체다 보니까 뭐 스파이 문제도 있고 정보 기술 빼간다는 얘기도 있고 독일도 화웨이 걸 쓴다고 했다가 지금 다시 안 쓸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지금 5G 그쪽 시장 진출하려고 또 상당히 좀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지용 회장님이 5G 그쪽 시장에 한번 그러니까 연초죠. 최고 먼저 가진 데가 그 공장이고 화웨이가 만일에 그 매출이 꺾이고 그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과연 누가 가져갈까? 삼성전자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이상으로 이번 주 거 한번 대강 한번 위클리 한번 맞춰봤고요. 1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1월 27일 날 그때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